민수야, 내 아내는 내가 일하는 동안, 내가 아이를 보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어. 그 말을 했을 때 아들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까지 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참고 또 참으며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4시간 육아. 도우미로 살던 제가 어떻게 며느리의 가면을 벗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월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65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편하면 편할수록 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 6시 손주 서준이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나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였습니다. 며느리 박지은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서준이 밥 먹였어요? 응, 방금 먹였어. 다행이다. 저 오늘 약속 있어서 빨리 나가야 해요. 서준이 부탁드릴게요. 며느리는 명품 운동복을 입고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저녁 늦을 것 같아요. 요가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사흘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서준이를 낳고 석 달 만에 육아를 완전히 제게 떠넘겼어요.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하루 종일 서준이를 돌봤습니다. 기저귀, 식사, 낮잠, 산책. 쉴 틈이 없었어요. 밤 9시가 넘어서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저 씻고 잘게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 며느리는 서준이 얼굴도 보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의 휴대폰이 소파에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충전이나 해줄까? 휴대폰을 집어드는 순간 화면이 켜졌습니다. 카톡 알림이 떠 있었어요. 발신자 재현 오빠. 내용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 주에도 시어머니가 아기 봐주시니까 우리 만날 수 있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내가 호텔 예약할게. 더 좋은 곳으로. 재현 오빠? 호텔?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손주를 보는 동안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민수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야, 증거가 없어. 그 문자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자. 확실한 증거를.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쓰던 것이었어요. 지은아, 내가 내 아들을 배신했다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며느리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할 때마다 행선지를 물었어요. 지은아, 오늘은 어디 가니? 요가 학원이요.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동네 아줌마에게 서준이를 맡기고 택시를 탔습니다. 요가 학원으로 향했어요. 학원 앞에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찰칵.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모자를 눌러 쓰고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은아,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 돼?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그날도 시어머니가 아기 봐주실 거야. 완전 무료 베이비시터지 뭐.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무료 베이비시터?
그게 제게 대한 며느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또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 생일 파티 있어요. 늦을 거예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또다시 서준이를 맡기고 택시로 며느리를 따라갔어요. 며느리는 강남의 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포옹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로비 구석에서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호텔 입구, 포옹하는 모습, 엘리베이터 타는 모습, 모두 선명하게 찍혔어요. 저는 호텔 밖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밤 9시쯤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남자와 헤어지기 전 며느리는 남자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한 달 동안 더 증거를 모았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할 때마다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카메라 메모리에는 사진이 200장 넘게 쌓였어요. 날짜별, 장소별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외출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이거 봐라. 저는 카메라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어요. 아들이 카메라를 켜고 사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남자가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호텔 입구에서 포옹하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아들의 손에서 카메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내 아내가 지난 6개월간 다른 남자를 만났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매번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었어. 아들은 카메라를 다시 집어들고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200장이 넘는 사진들. 날짜, 시간, 장소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6개월 동안 엄마가 서준이 봐주시는 동안 지은이가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저희 모자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엄마,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제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혼할 거예요. 절대 용서 못해요.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아들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제 생일 기억하시죠? 그날 가족 모임하고 싶어요. 엄마, 저 지은이, 그리고 지은이 친정 부모님까지. 저는 아들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그날 말할 거니? 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말할 거예요. 생일 일주일 전 아들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 생일에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하자. 며느리는 의심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아들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절차와 양육권에 대해 상담받았어요. 이 정도 증거면 위자료와 양육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생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6시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려놨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 주목해 주세요. 오늘 제 생일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깜짝 이벤트라도 준비했어? 이벤트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아들은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를 식탁 위에 쏟았습니다. 사진들이 우르르 쏟아졌어요. 며느리와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들. 이게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지난 6개월간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제 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봐주시는 동안, 제가 일하는 동안 제 아내는 호텔에서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200장이 넘는 사진이 오해야? 6개월 동안의 기록이 오해냐고?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이 불효자 같은 년!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아들이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이혼 소송 서류입니다. 위자료 청구와 함께 서준이 양육권도 제가 가져갑니다. 양육권, 서준이를? 당연하지. 너 같은 사람이 내 아들을 키울 수 없어. 매일 우리 어머니가 키웠어. 넌 뭘 했는데? 다른 남자 만나러 다녔잖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의 협의 이혼으로 조용히 끝내? 여보, 제발 한 번만. 누가 네 여보야? 당장 사인해! 그날 밤 며느리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서준이 방으로 들어가 잠든 아이를 바라봤어요. 엄마, 제가 잘한 거 맞죠? 그럼 넌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준이를 보고 싶어요. 안 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너한테는 면접권 없어. 아직 이혼도 안 됐잖아요. 서준이는 내 아들이에요. 아들이 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어요. 민수 씨, 문 열어줘. 서준이 보고 싶어. 아들이 문을 열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서준이 보러 왔어. 며느리가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아들이 막아섰어요. 제가 서준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서준이를 보고 달려왔어요. 하지만 서준이는 며느리를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아, 엄마야. 서준이는 제 품에 얼굴을 묻으며 울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서준이가 날 못 알아봐. 당연하지. 너가 언제 제대로 돌보기나 했어?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늦었어! 나가! 며느리는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양육권 재판을 진행할 거라는 전화를 받고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지금 무슨 양육권 재판이라고?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재판 일주일 전 며느리가 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어머니와 함께였어요. 사돈 어른, 제발 부탁드립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이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지은이 아들이기도 해요. 양육권만은 공동으로 해주실 수 없나요? 저는 며느리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모님, 일어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은이는 6개월 동안 서준이를 저한테 맡기고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기저귀 한 번 제대로 갈아본 적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양육권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요? 며느리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지은아, 솔직히 물어볼게. 서준이를 정말 사랑하니? 네, 그럼 왜 그 6개월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 너는 서준이 엄마가 아니야. 그냥 낳기만 한 사람이야.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며느리와 며느리 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재판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재판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맡기고 아들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안은 냉랭했습니다. 며느리가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정장의 단정한 머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판사님, 박지은 씨는 아이의 생모입니다. 생모와 아이를 떼어놓는 것은 아이의 정서에 좋지 않습니다. 아들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6개월간 박지은 씨의 외출 기록입니다. 주 3회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외출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이는 시어머니인 이정희 씨가 돌봤습니다. 변호사가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박지은 씨는 그 시간 동안 타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판사가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호텔 입구, 포옹, 키스. 모든 증거가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불륜 증거로 보입니다. 판사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박지은 씨, 이 사진들에 대해 변명하시겠습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이정혜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 차례였습니다. 이정혜 씨, 지난 6개월간 손자를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재웠습니다. 며느리는요? 거의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외출했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친구 만나기. 그 시간 동안 저는 손주를 혼자 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박지은 씨가 양육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반대합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유물로만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서준이를 사랑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결은 2주 후에 내리겠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판결문이 도착했어요. 양육권은 이민수 씨에게.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겼어요. 엄마, 서준이 양육권 제가 가져갔어요. 하지만 판결문에는 더 있었습니다. 박지은 씨는 월 1회 면접권을 가진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서준이 볼 수 있을까요?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했습니다. 2시간만. 며느리와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첫 면접 날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며느리가 집 앞 카페로 왔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데리고 갔어요. 며느리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아, 며느리가 서준이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서준아. 엄마야, 엄마. 서준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서준이가 제게 달려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서준이가 날 못 알아봐. 당연하지 6개월간 얼굴도 안 비췄는데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는 이미 줬어. 6개월 동안. 제가 정말 많이 노력할게요. 그래서 너는 6개월간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면서 노력은 안 했잖아. 이제 와서 조금 노력했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며느리가 바닥을 쳐다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돌아가. 오늘 면접 끝이야.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에게서 긴 편지가 왔습니다. 민수 씨에게 정말 오랜만에 편지를 씁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서준이만큼은 제발 조금 더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지은. 아들은 편지를 다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엄마이기는 한 거야? 무슨 자격으로? 서준이 나왔다고 엄마야? 6개월간 방치했는데? 다음 면접 날 며느리는 더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서준이는 며느리를 피했어요. 서준아, 엄마야. 아니야! 엄마! 서준이가 울면서 저에게 엄마라고 하자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서준이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뭐라고 말해? 서준이가 느끼는 대로 두는 게 맞아. 너는 6개월간 서준이를 버렸어. 서준이가 너를 버리는 건 당연한 거야.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지은 씨가 면접권 확대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날이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같았습니다. 면접권 확대 신청을 기각합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서준이를 멀리서라도 지켜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며느리는 매달 면접을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점점 며느리에게서 멀어졌어요.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서준이는 걸음마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꾸준히 면접에 왔습니다. 서준이를 위한 준비를 해왔어요. 어느 토요일 며느리가 면접 후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면접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려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정말 노력하고 있잖아요. 서준이가 잘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힘들어요. 안 돼.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법원에서 정한 대로 월 1회, 이 시간. 그게 다야. 제가 정말 노력하고 있잖아요. 노력? 그게 뭐가 대단한 거야? 너는 6개월간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면서 노력은 안 했잖아. 이제 와서 조금 노력했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며느리가 바닥을 쳐다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돌아가. 오늘 면접 끝났어.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은이가 면접 시간 늘려달라고 했어. 거절했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면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6개월간 고생하신 거, 제가 받은 배신감, 그게 지워지나요? 지은이는 선택했어요. 가족 대신 다른 남자를 선택했어요. 그 선택의 대가를 치러야죠. 평생. 석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면접에 늦게 나타났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면접 시간 내내 며느리는 멀리서 서준이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서준이는 저와 놀면서 행복해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울었어요. 면접이 끝나고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그만할까 봐요. 면접 서준이가 저를 원하지 않는데 재수고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가 결정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달부터 며느리는 면접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어요. 박지은 씨가 면접권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포기했네요. 엄마, 저희가 너무 심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옳은 일을 했어. 민수야, 지은이가 우리한테 뭘 했는지 잊었니? 6개월간 엄마를 무시하고 너를 배신하고 서준이를 방치했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당연한 거야.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서준이도 며느리를 완전히 잊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나도 엄마 있더? 있지. 어디에 있더? 멀리 있어. 서준이는 금방 잊고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어느 겨울날 동네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정혜 씨, 지은이 봤어?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 하더라고. 엄청 수척해져 있었어. 그날 저녁
저는 그 슈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계산대에 서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푸석하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저는 아무 말 없이 물건을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며느리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마지막 편지였어요. 어머니, 민수 씨, 서준이에게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편지를 씁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치러야 할 대가라는 걸 알아요. 서준이에게 전해주세요.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저는 이제 멀리 떠날 생각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준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지은. 며느리는 정말 떠났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준이는 4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그림 속에는 3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그리고 서준이. 엄마는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거였나? 밤이 되어 서준이를 재우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저는 평생 서준이를 사랑할 거라고. 그 문장을 읽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제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아들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긴 건가요? 진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우리는 서준이를 지켰어. 다음 날 아침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는 안 와. 왜요? 멀리 가셨어. 서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진짜 엄마예요? 저는 서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진짜 엄마야. 서준이는 11살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어느 토요일 서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나 엄마 얼굴 기억 안 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서준이를 안고 있는 사진. 이게 우리 엄마야? 예쁜 애 왜 떠났어요? 내 엄마는 실수를 했어. 큰 실수. 용서할 수 없는 실수. 그래서 벌 받은 거예요? 할머가 벌 준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랑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할머니가 진짜 엄마니까. 서준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한 거 맞죠, 여보? 그날 밤 저는 며느리 생각을 했습니다. 지은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사라졌으니까요. 다음 날 동네 아줌마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정혜 씨, 지은이 소식 들었어. 다른 동네로 이사 갔대 봉사활동 한다더라. 미혼모 쉼터에서 자기가 받은 벌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받게 하려고 그런 게.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지은아, 넌 정말 변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 용서는 할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제가 옳은 일을 한 거 맞죠? 배신은 용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준이 방에서 잠꼬대가 들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서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준아. 할머니가 내 엄마를 내쫓았어. 용서할 수 없어서. 저는 서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창밖의 해를 바라봤어요. 여보, 저는 옳은 일을 했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제발.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의였는지 복수였는지 저는 평생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준이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 엄마를 용서하고 찾는다면 기꺼이 도와줄 것입니다. 내가 며느리의 외도를 몰랐다면 과연 우리 가족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준이를 생각해서 며느리를 용서하고 아이의 곁에 엄마가 함께 있게 해야 했을까요? 서준이가 자랄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